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자 교실 한자 여행입니다. 지난 시간에 셈 숫자를 가지고 자주삭, 촘촘할 촉까지 했었죠. 어떻게 수학 산수할 때 숫자가 빈삭할 때 자주 빈번하게 의미로, 촉구할 때 촘촘한 그물로 연결될 수 있을까? 맹자 논어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기미독립선언서라고 하는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 당시에 없겠죠. 교과서에 실려 있었으니까. 그런데 국어 선생님께서 기미독립선언서를 다 읽고 나름대로 그곳에 있는 한자를 익혔다 할지라도 내가 내는 문제를 맞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야 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한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리고 나름대로 기미독립선언서에 있는 한자는 몇 번 익혔기에 그래 무엇을 내실까라고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맞히는 사람은 뭐 서울대 갈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이나 그때나 서울대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내심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기대를 해봤습니다. 무슨 글자인지 궁금하시죠? 칠판에다 이렇게 쓰셨으면 여기 좀 보였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초두를 쓰죠. 요 초두라고 그러죠. 필초. 그리고 이렇게 쓰고, 여러분 무슨 자인지 아시나요? 이것이 무슨 자인지 아냐라고 했는데 저도 사실 오등은 자의 아 하면서 3번 정도 가리고 익히고 가리고 익히고 했던 건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모두 다 이거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힌트를 주겠다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고, 이제 읽을 수 있냐라고 했는데 이것은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거하다 할 때 제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미독립선언서에 정말 나와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당연히 나와 있지 이놈들아. 저희는 결국 못 맞췄고 나중에 이제 오픈북을 했죠. 살펴봐라 그랬더니 얘가 삼재, 풀벨삼재다 제거하다, 없애버리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제가 선생이 된 이후에 제가 경북고등학교 당시에 국어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오산고등학교 선생하면서 이것을 꼭 똑같이 내죠. 지금부터 내가 내는 문제를 맞히면 너희들 다 대단한 실력이고 서울대 간다라고 했는데 서울대 간 친구들도 못 맞히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일 어려운 글자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이 삼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글자 아시나요? 이 글자는 아시겠죠? 슬플 애자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쓰면 애도하다. 누가 돌아가셨을 때 슬픈 마음을 갖는 것을 애도라고 하죠. 애도하다. 그럼 이 글자가 어려워서 내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글자와 유사한 것인데 혼동되는 글자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 애자 슬플 애자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쓰고 얘 이렇게 내려오고요. 여기에 차이점은 요거밖에 없죠. 요 안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 이 글자를 써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생각해서 착각해가지고 이거 애자 아닙니까? 라고 하죠. 이것은 속충자입니다. 마음 속 깊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사과할 때 사과죠. 충심으로 사과합니다 할 때 또 어떤 사람은 충심으로, 그러면 여기에 이 충성충자를 써서 이렇게 쓰면 충성스러운 마음이죠. 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사과합니다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 깊은 마음, 저 마음속 저변에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당신에게 사과한다, 미안한 마음을 표한다 할 때 요 충자를 쓰고요. 그때는 역시 이렇게 마음 심자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 충심은 충성하는 마음이지만 요 충심은 깊은 마음으로
너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 요 뜻정자 아시죠? 이것은 정이란 무엇인가 할 때 정, 초코파이 정 할 때 이거죠. 그럼 충정,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속마음으로 느끼는 정입니다. 그래서 충정, 요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어렵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정말 요 충심으로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이 있는데, A와 B가 의견이 막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야, 너희들 의견을 뭐 타협하라, 또 한 사람이 뭐 양보하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쓰는 말이 절충해라 라고 할 때, 이 절충하다, 요것은 이것을 이렇게 또 꺾다 하죠. 이렇게. 그래서 또 꺾다. 꺾을 절자입니다. 그러면 속 중심 있는 것을 딱 꺾으라니까 너도 좀 꺾고 너도 꺾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쓰면 절충, 여기다 한글 한번 써볼게요. 절충주의. 마이크 때문에 안 보이나요? 요정 딱 보이네요. 이게 절충.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김유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는 삼재라고 하는 한자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당시에 그것은 그래서 가장 어려운 글자다라고 했고, 실제로 어려웠고요. 요 풀벨 삼자. 그런데 저는 이것도 어렵지만 여기에 속충자도 만만치 않다. 충심, 충정. 얘는 아주 흡사하죠. 애도하다. 요 충심은 충성스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사과한다 할 때는 충심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결국 절충주의 할 때 절충까지 간다는 것. 여러분과 이렇게 한자를 하나 둘 살펴보고 또 연계해보고 하는 것, 아마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거 한 50번 정도 하면 여러분 한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격 요건을 갖추면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 대학 갈 때도 한자 1급 정도 되면 좀 특혜를 주는 곳이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한 요거 4, 50번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1급 정도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급수 시험은 보지 않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저와 함께 하는 팀들이 선생님 한번 1급 시험 봐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나를 테스트하나? 근데 저는 국어 선생으로 있고 또 뭐 대학원에서도 한문에 관계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자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 몰래 한자 급수 검정시험 접수를 해서 가서 시험을 보는데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쭉 이렇게 있는데 교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1급 방에 갔더니 한 7명 정도가 앉아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저보다 어린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보통 4, 5수 정도 했다 그럽니다. 이제 깊게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1급 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옆에 있는 나이 드신 분이 몇 번째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처음 한번 봐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한 두세 번은 더 하셔야 될 겁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7명 정도 시험 봤는데 제가 결과 나온 거 보니까 거의 붙지 못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냐고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글자로 뵙게 될지 저 역시 궁금하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